동선에 가까운 부분을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출전하신 분들은 문자로 그거를 홈페이지에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는 무조건 착용이 가능합니다. 이어폰 같은 것들이 대부분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들고 뛸 수 있나요?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은 저 잘 보이시죠? 약간 경기 설명의 장소 잘 보일 수 있는 장소로 좀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2024 롯데 아쿠아슬론 대회 경기 설명이 진행하게 될 근본대 심판장 이영복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 트라이슬론이 아니라 아쿠아슬론 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기 설명의 시간이 좀 단축될 것 같습니다. 함축적인 얘기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설명의 순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경기 배심, 또 저뿐만 아니라 약 55명, 그리고 70명이 육박하는 수상인명 구조 자원봉사자분들이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일정은 대부분 다 소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4시가 됐기 때문에 경기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 설명회는 근본 이 시간 한 번만 진행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시간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웜업 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대신에 내일은 경기 설명회가 별도로 없고요. 수영 웜업도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입니다. 내일 일정은 5시에 선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6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박금토 개방은 5시 30분입니다. 더 일찍 오셔도 박금토에 물품을 넣을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웜업 수영은 내일은 별도 없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 30분이 되게 되면 이쪽에 오셔가지고 도열을 합니다. 도열하는데 티켓을 들고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수모 색깔에 맞춰서 티켓 색깔에 맞춰서 도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간단하게 의식행사, 개회식 진행을 하고요. 안내사항 전달한 이후에 준비체조 진행을 하고 나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은 6시 50분에 3열 종대로에서 수영 코스로 이동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작년과 올해 대회의 특징적인 거는 선수분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 800명이 넘는 인원이 이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400명이 먼저 2바퀴를 돈 다음에 박금토를 빠져나오게, 수영을 빠져나오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400명 정도의 인원이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한 예정입니다. 시간은 약간 유동적이지만 저희가 예측하는 시간은 7시에 A그룹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시 30분에 B그룹 400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경기는 10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종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10시 30분에는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징적인 것 사항 하나는 이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중등부 엘리트 선수들이 먼저 대회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대회 종목은 천이삼종 종목 중에 하나인 아쿠아슬론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변칙적으로 일반 오프로드를 뛰는 게 아니라 스카이런이라고 해서 수직 마라톤이죠. 계단을 뛰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영은 2바퀴고요. 스카이런은 일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방법으로 해서 123층을 올라가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영은 보시다시피 2바퀴, 그리고 스카이런 123층을 하는 방법입니다. 수영 절차 말씀드리면 수모 색깔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수모 색깔이 아닌 분들은 수모 색깔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롤링 스타트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요. 롤링 스타트 방법은 일찍 출발을 하나 늦게 출발을 하나 본인의 시간이 각각의 시간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본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체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찍 출발한다고 유리한 건 아닙니다. 참고로. 그래서 수모 색깔별로 3명씩 5초 간격으로 수영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본인의 수모 색깔보다 뒤에 수영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수모 색깔보다 앞 그룹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게 되면 출발 위반이기 때문에 실격 처리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인의 컨디션이 안 좋다, 당일 컨디션이 안 좋다 하더라도 대리 출전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하게 되면 이거는 현행 법을 또 어기는 겁니다.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도 문제가 되고요. 엄격하게 대리 출전은 금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을 보시는 바와 같이 750m 2바퀴를 돌고 나서 박금토에 들어갑니다. 박금토의 특징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금토가 잔디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잔디밭을 가기 전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은 바꿈터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꿈터 위치가 보도블록 쪽, 작년에 잔디밭 들어가기 전에 위치하고 있는 보도블록 쪽에서 바꿈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바꿈터 이후에 앞 라인을 거쳐서 뒤에 보시는 스타트 라인, 런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 곳을 지나서 이 북문 쪽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도열 순서는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받은 수모 색깔에 맞춰서 앞에 티켓을 들고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위치할 예정인데요. 본인의 수모 색깔에 맞춰서 라인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업대로 가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 있어요. 예, 내가 빨강 수모를 받았는데 나는 수영을 잘해서 20분 미만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검정된 라인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사전에 등록해 주신 색깔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영을 출발하는 롤링스타트 입구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계측이 있어서 들어간 선수,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 칩으로 들어간 선수를 파악하고요. 나오는 선수도 일일이 다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들어간 선수와 나오는 선수가 일치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료를 맞춰서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또 전자장비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수기로 들어간 선수들의 일일이 다 개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영이 들어가고요. 한 바퀴를 돌았다. 한 바퀴 돌면 폰튼 아래로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폰튼 위로 올라왔다가 두 번째 바퀴를 다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 들어가시고 한 바퀴 돈 다음에 폰튼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수영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트는 제가 볼 때 내일 아침에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자 날씨로 기준을 했을 때 수온과 기온이 이렇게 아침 시간에 파악이 됐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수영이 미숙하기 때문에 슈트를 입고 수영하면 어떠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날씨에 슈트를 입고 수영하게 되면 체온이 너무 올라가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기준이 아니라 국제 룰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트는 착용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하게 수영복만 입고 경기를 진행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수영하다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도움을 받은 선수분들은 다시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이나 폰튼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데 레인을 붙잡고 계속 움직이시게 되면 이건 실격 사유가 됩니다. 본인이 힘들다 그러면 바닥에 서 있거나 폰튼을 잡거나 레인을 잡을 수는 있는데 레인을 잡고 경기를 진행하시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공 추진 장치, 그리고 오늘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영복을 입으셨는데 수영복이 약간 슈트 재질로 되어 있어서 부역 팬츠라고 하죠. 부역 팬츠를 입고 수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 수영복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천으로 된 부력이 없는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전자장비 당연히 전체 경기상에 착용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 같고요. 이 건물 뒤에 있는 롯데타워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있을 예정입니다. 카페트를 따라서 쭉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뒤쪽으로 가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벽 쪽이 계단으로 뚫릴 예정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런에서는 뛰거나 걸을 수 있습니다. 힘들면 난간을 붙잡을 수 있는데 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붙잡게 되게 되면 그것 또한 위험할 수 있어서 힘드신 분들만 난간을 붙잡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원입니다. 철인 3종을 출전하시는 분들은 보통의 철인 3종 경기복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수영 경기나 마라톤 경기를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철인 3종 경기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레이스 벨트,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에 본인의 옷에다가 넘버링을 하시면 됩니다. 레이스 벨트가 있는 경우에는 레이스 벨트를 착용하시고 레이스 벨트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번호를 옷 앞에다가 옷핀이 들어있거든요. 옷핀을 걸어서 배번이 보일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런을 뛰는 그 계단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좁고 협소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영을 하고 나서 바로 런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이 마대걸레로 계속 닦고는 있지만 초반에 1층서부터 한 3, 4층까지는 좀 젖어일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20층, 40층, 60층, 80층, 123층 20층마다 저희가 보급소와 휴식 장소와 화장실 있는 계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멈춰서 내려가게 되면 올라오는 사람과 동선이 겹치게 됩니다. 본인이 달리기를 하다가 경기를 포기해야 되겠다. 근데 10층에서 포기를 한다 그러면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20층에 가시게 되면 엘리베이터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다른 층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경기 중간에 나 힘들어서 경기를 포기해야 되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저희 심판님들이 있고 심판님들이 엘리베이터를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려가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건이라든가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두건이라든가 전자장비 착용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경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체를 벗고 경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 꼭 옷이 없으면 지급해드린 스카이런 대회에 티셔츠라도 입고 경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오핀 말씀드렸습니다. 보급소, 쓰레기를 버리는 곳과 물품 지급하는 곳, 휴게실, 화장실, 계단 모든 것들이 다 22층, 40층, 60층, 83층, 102층, 123층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절대로 올라가시다가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경기를 포기하시더라도 조금만 올라가시면 경기를 포기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휴식 장소로 안내를 해드린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포기하시게 되면 엘리베이터 당연히 이용 가능하시고요. 달리기 중에 포기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칩을 회수하고 경기 기록은 없는 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수영하시다가 당일 컨디션 너무 안 좋아서 수영을 포기하겠다.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칩을 반납하고 런만 뛸 수 있습니다. 수영 막 열심히 하시다가 한 바퀴 도셨는데 한 바퀴만 돌고 심장이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수영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칩을 반납하시고 런 경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칩을 반납하고 런을 경기한다라는 건 경기 기록은 없지만 경기를 출전하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기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데요. 1203점 경기는 별도의 페널티 박스라는 걸 만들어서 페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근본 대회는 페널티 박스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심판이 스탑 앤 고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스탑한 다음에 어떤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정하고 나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배번 없이 달리기를 들어간다 그러면 배번 착용하고 오세요라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바컨터에 가셔서 배번을 착용하시고 다시 경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시하시고 그냥 바로 경기를 진행하시면 이것 또한 실격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항의 절차 하실 수 있습니다. 항의 절차 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항의를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 규정상에 만약에 코스가 위험하다, 수영이 위험하다 이런 경우에는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바로 항의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가 진행됐어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15분 안에 나 항의할 거예요라는 저 항의를 할 거예요라는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양식을 드립니다. 양식을 드리면 그걸 작성해 주신 다음에 15분 내에, 그러니까 총 30분. 경기가 끝나고 나서 15분 내에 항의를 할 거예요 라고 구두를 말씀하시고 양식을 드리면 작성해서 30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게 되면 경기 배심원단에서 파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5만원과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항의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5만원을 돌려드리고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5만원은 저희가 협회에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컷오프 타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컷오프 타임이 있었고요. 크게 이제 컷오프 타임에 걸리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영 기록 같은 경우에는 철인 3종 엘리트 선수만큼의 수영 기록이 나오는 일반 동호인 선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땐 수영 선수급 수영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출전하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영은 60분인데 철인 3종은 보통 50분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런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런 같은 경우에는 20분대 초반 기록이 나옵니다. 보통 잘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약 45분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1시간 45분이면 전체 경기를 소화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컷오프가 당하셨다 그러면 막 화가 나시고 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칩을 반납하시고 나머지 경기를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칩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경기는 완주 메달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내일 아침에는 이 잔디밭에 이렇게 모여서 간단하게 티켓 별로에서 모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웜업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 운동하고 경기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이렇게 경기 설명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받고 안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